안녕하십니까, 유범주입니다. 자, 우리 이제 물류정책기본법에서 또 조금 중요한 포인트를 찾자면은 우리 물류 관련 협회 파트가 좀 중요해서 이걸 잠깐 볼게요. 물류 관련 협회. 물류 관련 협회. 네, 물류 관련 협회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협회란 말은 반드시 별표해야 돼, 협회. 우리가 물류정책기본법 말고도 물류 관련 터미널 협회, 그리고 뭐 운수사업법 가면 무슨 뭐 사업자 단체 있는데 전부 다 협회는 공통적인 규정 멘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그나마 선별해서 정리한 것들이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별한 건 대부분 많이 나왔던 거 위주로 선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먼저 이제 물류 관련 협회인데, 먼저 협회에서는 우리가 특히 받을 게 이 설립 규정이에요. 설립 규정을 특히 조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은 그래요. 협회에 회원이 될 기업,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00개 이상의 발기인, 먼저 100개 이상. 예. 발기인이라는 거는 그 시작하고자 하는, 스타트를 끊는 사람을 말해요. 100개 이상 발기인. 발기인 앞에는 100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뭐라고요? 발기인이란 거 앞에는 100이 들어간 거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없었네. 200개를 쓸 예정에 200개 이상 참여, 그리고 설립,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규는요, 문장 전체를 해석해서 푸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 조항에 100이 들어가느냐, 200이 들어가느냐, 이런 순서 같은 걸로 이제 맞추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법규는, 여기는 무조건 변경 신고다, 변경 허가다, 이렇게 딱 그 포인트만 짚는 거지, 문장을 읽고 논리로 푸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100개가 발기인이고요, 200개가 참여 설립. 어떤 단어가 먼저 나와요? 100개가 먼저 나오고 200개가 나중에 나와요. 다시요. 100개가 먼저 나오고 200개가 나중에 나와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된다는 거 꼭 기억, 둘 다 등장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들의 뭐다? 우리 법규는 무조건이에요. 법규는 무조건인데 이겁니다. 설립 인가, 그리고 인가에다가 1번이라고 해주시고요. 인가를 받으면 이어서 설립 등기. 인가가 먼저고 등기가 나중이에요. 인가를 받으면 그때서야 등기를 치는 거예요. 등기라는 거는 공적인 곳에 등록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물류 관련 협회는요, 무조건 개인이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법인으로서 하는 거고요. 법인이고요. 이 법인은요, 아무래도 민법 중, 무슨 법이요?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사단법인 규정을 지킨다, 보고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오답으로 뭐가 나왔냐면요, 상법 나왔고요. 뭐라고요? 상법 나왔고요. 재단법인이라고 나왔어요. 상법 나왔고 재단법인이라고 나왔어요. 재단법인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항상 그 지원 부분은 지원해야 한다보다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물류 관련 협회 가져가 주시고요. 이거 100이 100이 먼저라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 다음 볼게. 잠깐 또 정리해 주시고요. 잠깐 지울게요. 다음 뭐가 있냐면요, 기출에 한번 나왔어서 이거 한번 같이 가져가려고요. 네. 뭐가 나왔었냐면요, 민관 합
합동물류지원센터예요. 주제는 네. 민관합동물류지원센터. 물류지원센터라는 규정이 있고요. 일단 여기서 등장하는 게 주체가 먼저 등장을 해요. 주체. 네. 주체가 먼저 등장을 하고요. 주체는 기본적으로 산자부 장관, 해수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3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 산자부 장관, 국토부 장관 나오고요. 왜냐고요? 합동이니까요.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3사람 등장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실제로 물류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지원센터를요, 이들을 통해서 설치 그리고 운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요. 설치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의무 아닙니다.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챙겨 주시고요. 실제로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크게 뭐 어려운 건 없는데, 실질적으로 물류지원센터와 관련된 게, 이 물류지원센터 단체라는 게, 이거 지원센터의 규정 보시면은 이 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설치 계획을 수립해요.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뭐 국가물류기본계획 뭐 등등등 하면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 설치 계획을요, 매년 수립.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3년마다 한다고 나왔어요. 3년마다요. 매년 수립이라고 했던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요. 네. 그래서 저는 요 매년 수립 때문에 요걸 정리해 드린 겁니다. 이게 매년. 오답으로 3년마다라고 나와서 요거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나머지 크게 뭐 가져가실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휴재는 많이 안 됐었는데 제가 조금 신경이 쓰여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것도 한번 이렇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요. 친환경 물류 주제가 친환경 물류. 잘 보세요. 친환경 물류라고 있습니다. 친환경 물류는 먼저 산자부 장관이 나오진 않아요. 먼저 주체부터 볼게요. 주체가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3사람이 나오는데 3사람. 네. 친환경 물류에는 지역까지 포함을 해요. 뭘 포함한다? 지역 포함. 지역에서 시행하는 물류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나오면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류 전체를 뜻하는 거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지역을 뜻한다고 했으니까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지역하면 무조건 시도지사죠. 시도지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들이 당연히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뭘 할 수 있다는 거 밑에 쓸게요. 네. 옆에 쓸까요? 이렇게 해갖고 이들이 당연히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지원을 할 수 있다. 친환경과 관련된 지원은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이게 중요하죠. 지원 활동이에요. 지원 활동이에요. 지원 활동이 뭐냐? 기본적으로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또 3가지를 또 구분해 볼게요. 3가지로요. 네. 첫 번째가 환경 친화적인, 즉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이나 포장 재료를 쓰는 거예요. 친환경이라고 쓰고요. 친환경, 그리고 운송수단, 포장 재료, 사용 시 지원할 수 있다. 그쵸? 그 다음에 기존 시설,
그 다음에 운송수단, 그리고 장비, 시설과 장비와 운송수단을 시설, 장비, 수단을 친환경으로 교체, 친환경으로 친환경으로 변경을 한다면, 변경 시 지원을 할 수 있다. 꼭 가져가지고 좀 길게 썼네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게 있는데, 여기도 이제 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또 파생돼요. 친환경적인, 예, 따로 내붙일게요.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데요. 친환경적인 물류 시스템 도입 개발. 물류 시스템 도입, 그리고 개발할 때도 지원을 개발 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감량 맞는 말이에요. 폐기물 감량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네, 폐기물 감량 발표.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물류 지원 절약 그리고 재활용. 절약 그리고 물류 활동과 관련해서 절약 재활용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대통령령. 이렇게 대통령령. 이렇게 지원 활동. 이건 지금 친환경적인 활동을 할 때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변경하라는 건 명할 수 있어요? 권고할 수 있어요? 당연히 권고. 전부 다 권고사항이에요. 절대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제가 이 주제를 보면서 조금 이렇게 많이 썼는데 잘 보세요. 썼는데 주제하면서 이게 다른 시행령과 이게 또 다른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친환경적인 활동을 한다면 도와준다는 거야. 친환경적인 활동을.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인 거, 전체적. 이 지원 활동은 이른바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러할 텐데,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는 뭐냐면은 친환경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오로지 친환경 운송수단만 보는 거예요. 자, 친환경 운송수단의 어떤 전환 지원. 자, 지금은 이게 운송수단만 나왔죠. 즉, 잘 보세요. 여기 친환경, 잘 보세요. 친환경 운송수단을 사용한다면은 우리 친환경 운송수단 차 사면 지원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용하는 거지만, 내가 지금 친환경 운송수단을 아니고 일반 그냥 포터트럭을, 디젤 차량을 끌고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바꾸고 싶어요. 전기차, LPG차로 바꾸고 싶어요. 수소차 바꾸고 싶습니다. 그때 지원이라서 이쪽 규정이랑 이 친구 규정이랑 달라요. 이거 섞어서 오답했습니다. 자, 잘 보시면요. 지원 크게 두 가지로 갈게요. 네. 자, 우리 운송수단으로서 우리 조항에는 화물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등 나와요. 근데 운송수단의 키워드가 뭐냐면은 배출가스 저감할 수 있는 운송수단 전환. 즉 이겁니다. 운송수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시설 장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때 보조금 나간다는 거예요. 시설 장비에 투자. 네, 배출가스.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배출가스가 안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엔 배출가스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배출가스를 집어넣고 오답 만들어요.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연료 사용. 친환경 연료 사용 시 연료 사용 위해 시설 장비 투자. 똑같아요. 시설 장비 투자는요. 요런 거죠. 친환경 연료 사용 시설 장비 투자. 얘랑 달라요. 기준이 다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느낌만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친환경은 요 주제만 먼저 가져가 주세요. 낼 게 여기 아주 명확합니다. 네. 우리 법규는 난이도 같은 거 없는 거 아시죠? 그냥 맨날 똑같이 내던 식으로 내요. 그게 전부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차시에는 제가 물류신고센터랑 우수물류 인증기업 정도로 보면은 우리 물류정책기본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